그 제가 좀 오래전부터 저기 좀 그런 나름대로 신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네요. 네, 가끔 사이트로 들어가서 보고 그래서 이런 일 당하고 보니까 그래서 좀 상담도 드리고 좀 상의를 하려고 왔거든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기 상담 공개 이런 거 예, 하신 거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 오늘 상담 준다고 뭐? 나중에 결제. 결제. 그래요. 지금 되나? 예. 제가 잠깐 자세히 써주셨네. 네. 잘 쓰셨네. 이거 그 글재주 좋으시구나. 일단 보시면은 대여금 해서 민사소송은 이기셨고 네. 원금이 얼마예요? 원금 1억 3천이었고요. 적지 않네요. 네, 그리고 채무자가 이제 현재 능력이 없어서 네, 사기죄로 형사 사기죄로 같이 걸었고요. 하셨다가 네. 채권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써줬다. 네. 형사사건도 끝나버렸네, 그죠? 네, 종결지었어요. 근데 양도받은 채권은 약속원 공증으로 인감 첨부된 채권 양도 계약서를 받고 제3자에게 내용 증명으로 양도 통지됐다. 채권은 1억 8천이고 원래 받은 채권은 1억 8천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약속원 공증인 채권은 2억 5천짜리인데 네.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양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를 양도받다 보니까 그 공정증서에는 강제집행 승계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공증증서 있으세요? 그럼 제가 안 가져오셨고. 빼먹고 왔네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네. 공정증서가 이제 금액은 2억 5천. 네. 2억 5천. 그다음에 그 약소금 채무자가 있을 때 그죠? 네. 약소금 이제 권리자. 네. 네. 이제 발행이 있을 때고 이제 뭐 권리자가 있겠죠. 권리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채무자, 약소금 채무자를 A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돈 받을 사람을 B라고 한다 그러면 네. 지금 제가 B한테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B가 A한테 가지고 있는 그 약소금 채권을 갖다가 이제 양도받으신 네, 분이죠. 그3 채무자한테 양도받은 건데. 그래. 그러면 그게 그 약소금의 그 변제 조건이 2013년 11월 말까지 변제 조건이 있는데 상환도 안 된다.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라서 다 2억 5천을 다 받아오신 게 아니라서 네. 그것도 안 되고 양도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그 강제집행 승계문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소송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다. 약소금 채무자는 회사 법인명으로 공증을 해주었는데 실제 그 회사의 자산은 신탁된 상황이다. 전혀 갚을 의사가 없는 거죠. 네. 자기는 변제할 돈이 없다는 돈이 거예요. 없다. 어찌 보면 사기죠, 그것도 사실은. 만약에 그게 이제 저도 이제 요 부분은 딱 즉답을 지금 자신 있게 드리기가 조금 어렵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그게 약소금 채권 2억 5천을 다 양도받으셨다면요. 네. 양도받으셨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도받으신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절차는 뭐 승계집행문 이런 절차를 밟잖아요. 그죠? 예. 승계집행문을 받아서 별도의 소송 없이 그죠? 네. 집행문에다 승계집행문 받고 바로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 네. 약 2억 5천만 원의 전부를 다 받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집행문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그리고 설령 승계집행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신탁된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재산은 나중에 예. 별개 문제입니다. 예.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요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따져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채무자가 아까 B라고 그랬나요? B라고 그랬죠? 예. 채권자가 A라고 한다면 채무자 B에 대해서 별도 재판 없이 내가 A의 채권자로서 우리가 A의 채권자로서 그냥 B에 대한 그 재판을 별도로 필요 없이 바로 뭔가를 액션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나 없거나 간에 B의 재산이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느냐 이런 부분하고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앞부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뭐 승계집행문을 원래 받는 것이 원칙인데 승계집행문 바로 받는 것이 어렵다. 왜냐하면 그걸 채권액을 일부를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게
어떻게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네, 모르겠는데. 공등사무소에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고요. 그래요? 전부 다 해서 그건 안 된다는 거로 해서 소송으로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요? 예, 예. 일단 공등사무소에서 제가 채권 액수만 같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해주겠는데 액수가 안 같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 제가 일부의 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건 그게 사실 이제 약소금 공증 채권이 이렇게 일부씩 양도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그죠? 예? 좀 나눠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근데 어음이라는 게 이제 아마 하나의 그 부분이라서 이게 남용될 우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적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증사무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 법률구조공단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그냥 승계집행문을 밟아서 사실 승계집행문을 저희 채무자가 받아가지고 제 채무 2억 5천짜리 가지고 있는 제 채무자가 받아서 해오면 좋은데 그 채무자도 지금 배째를 하고 도망가고 연락 안 받는 상황이에요. 뭐 그 사람은 이제 우리가 지금 그 A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사모님에 대한 채무 있는 사람. 그러니까 B에 대한 채권자가 되는 셈이죠. 약소금 채권자. 네. 그 사람이 없더라도 네. 승계 받은 사람으로서 사모님이 뭔가를 만약에 다 2억 5천 다 받았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일단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협조를 구하고 안 구하고를 떠나서요. 지금 약소금 채권을 쪼갤 수가 없은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장애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만약에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일부는 제가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 일부를 제가 가질 수 있겠지만 제 채무자도 이거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2억 5천을 집행한다고 할 때 같이 곁다리를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물론 뭐. 근데 이제 그 사람 자체가 그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권리가 없잖아요. 제가 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밟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지금 문제는 이제 소송으로 가서 이기게 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이 사람 그 약소금 써준 제3채무자의 자산이 신탁돼 있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앞부분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마무리하면은 그 앞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그럼 소송한다 그러면은 지금 뭐 양수금 소송 이런 걸 하셔야겠네요. 채권 양도 받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그건 제가 어떤 저기로 해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요. 양수금 소송인 것 같고요. 채권 양수금 소송요. 그렇죠. 사모님이 그 약소금 채무자인 B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 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그렇겠네요. 그게 이제 양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고스란히 이어받는 경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재판하다 보면은 지금 아까 B 회사가 뭐 사실은 줄 게 있는 게 아니라 가라로 써줬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도 있겠다, 그죠?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뭐 B가 A한테 줄 게 있어야 넘겨받는 꼴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수금 소송에서는 과연 줄 게 있느냐, 약소금금 채무냐, 아니면 뭐 대여금 채무냐, 뭐 등등 이런 논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까지가 이제 그 소송 과정인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B 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이제 뭐 강제집행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해도 지금 신탁등기 된 거에는 강제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 자산이 이제 모든 자산을 제가 조사는 할 수가 없었어요. B가 일단 회사인가요? 네, 회사 이름 앞으로 그 약소금을 썼는데 제가 해필이면 오늘 그게 또 그걸 잊어버리고 놓고 왔고요. B 회사에 이게 지금 등기하고 그 신탁 원부인데요. B 회사가 덕인이라는 회사고 그 법인 덕인 그 대표이사가 약소금을 써줬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회사 이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B라고 하시죠, 뭐. B가 뭐 신탁을 해줬는데 이 땅입니까 그냥? 땅이 현재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전원주택으로. 그게 신탁되어 있는데 그 B 회사 앞으로 수익자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여기 이제 한국자산신탁이죠, 그죠? 한국자산신탁으로 신탁이 돼 있네요. 2011년 12월에 돼 있고. 그러니까 B라는 회사가 원래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이제 5분의 4 개발하면서 그러니까 5분의 4 취득하고 또 5분의 1 취득하고 해서 다 가지고 있다가
2011년 12월에 한국자산신탁에 신탁을 했네, 그죠? 땅은 지금 의왕 땅입니다. 그래. 그러면 지금 궁금하신 거는 지금 제가 저기 한 건 이제 이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그 부동산에는 어떤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데 결국은 신탁이라는 건 다시 이렇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원 수탁자한테. 그럴 때 그 신탁 이익이 수익자로 돼 있기 때문에 너네가 받을 수익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가 가압류를 걸고 그쪽을 지상채무자라 해서 저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신탁 종류는 지금 담보신탁이라는 거거든요. 담보신탁이라는 것은 돈 빌려주고 담보신탁하는 건가요? 저 사실 그건 잘 그렇죠. 이게 뭐 부동산 담보권하고 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선수익자라는 개념이 우선수익자가 있고 우선수익자가 두 명이나 두 개나 있고 이 이제 회사 이름은 그냥 일반 수익자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 지금 B 회사는 그냥 수익자로 돼 있고요. 우선 수익자가 화성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종중, 뭐 종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그 이 의왕 요 신탁된 땅과 관련해서는 그 새마을금고 1순위 우선 수익자라고 그러는데 새마을금고가 1순위 우선 수익자로 돼 있고 그다음에 종회가 2순위 우선 수익자로 돼 있는데 여기부터 먼저 가져가요. 알고 있습니다. 가져가고 나머지 수익이 있으면 이제 덕인한테 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으로서는 채권 만약에 이제 승계집행본 발부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새로 소송을 해야 될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으로서는 가압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신탁 재산에 대해서. 신탁 채권에 대해서죠. 신탁 이익에 대해서 가압류는 뭐 그렇죠. 아니니까. 신탁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체는 자산 신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압류는 안 되고요. 그러면 그 가압류를 그 덕인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산 신탁에다 해야 되는 거죠. B회사. 덕인이라 그 회사 이름이 B회사. 죄송합니다. B회사. B회사에 하는 게 아니고 자산 신탁에다 해야 되는 거죠. 가압류를. 그러니까 채권 가압류라고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 가압류라고 그래서 우리가 채권자, 그다음 B 회사가 채무자, 그다음에 제3채무자를 신탁회사. 이렇게 해서 이제 신탁회사가 돈을 줘야 될 B 회사한테 뭔가 나중에 신탁 관련해서 뭔가 줘야 되는 채권이 있으면 주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제3채무자한테 같이 거는 거죠. 채무자, 제3채무자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가압류 신청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 이제 사실 이렇게 한다 해도 돌아올 수익이 없다고 하거나 이제 강제집행문을 받게 되면 신탁 재산 아닌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또 강제집행 할 수가 있고 또 재산을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제가 조사를 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이제 소송문을 판결문을 제가 받을 수 있는지 그 약소금을 기해서 그 판결문을 해서 승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이게 만약에 받을 수 없다고 하면 뭐 개인한테는 물릴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개인한테는 안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을 보니까 신탁 등기를 보니까 그 중간에 막 그 회사들 이렇게 법인 회사들 뭐 뭐라 그러죠? 회사 없애고 다시 하고 뭐 이런 거 여러 번 했던데 설령 이 회사가 그 법인 대표를 바꾸고 뭐 회사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전에 그건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하자는 회사 대표이사하고 뭐 법인 명칭 바뀌고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게 그 법인법에 그 법인의 대표가 그 집행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법인이면 뭐냐? 회사 같으면 어떤 회의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월권행위로 이렇게 집행한 게 아니냐. 근데 이 회사 뭘 월권행위? 예를 들어서 2억 5천이라는 약속금 써준 게 써준 게 그 자기가 어떤 회사 대표로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그 어떤 자기가 하지 못한 비회사 대표이사가 그게 아닌가 하는데 제가 그거 상담을 받긴 받아봤는데 지금 뭐 자산 규모로 봐서 이 정도 갖고는 회사 대표가 써도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자산이 지금 이게 의왕 땅만 하더라도 제법 되죠. 이 땅도 있고 이 정도 규모의 땅 한 필지가 똑같이 있는데 그것도 신탁돼 있어요.